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서 발표자로서 참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리고 본 세션을 통해서 본 세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본 세션을 통해서 저희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고 계시는 고객사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던 인공지능 도입의 저해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접근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저희 소개를 잠시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매니지드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코그넷9이라고 합니다. 먼저 인공지능 매니지드 서비스라는 개념이 생소하실 텐데요. 저희는 인공지능을 업무에 도입하고자 하시는 고객사들의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컨설팅에서부터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그리고 서비스를 구축하고 운영 관리하는 전체 인공지능 도입 여정을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는 엔드-투-엔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그넷9에서 기술 아키텍트와 플랫폼 개발 조직을 맡고 있는 심규웅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가 화두가 된 것은 꽤 오래 전부터였습니다. 지금 2011년부터 화두가 되었던 용어고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기업들이 관심을 가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그리고 현재 시간이 많이 지난 만큼 어떤 기업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완성하고 디지털 트랜스폼드 되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다양한 입장에 따라서 해석을 다르게 하는 버즈워드입니다. 몇몇의 기업들이 정의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트너의 정의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가트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IT 현대화에서부터 디지털을 통한 업무 최적화뿐만 아니라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로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 맞춰 모든 것, 기업의 내 외부의 모든 것을 바꿔나가는 여정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IBM의 경우는 시장의 요구와 기술이 활용되어 디지털 우선의 고객, 파트너, 그리고 직원의 경험을 변화시키고 적응시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고객뿐만이 아니라 직원까지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경험을 개선하는 과정으로 정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MIT 슬로언 매니지먼트 리뷰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정의는 빠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과정으로 정의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환경을 주시하고 변화에 발맞추어 적응해 나가는 과정으로 정의했습니다. 간단하게 이 세 가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정의를 보고 공통된 키워드를 좀 찾아보자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디지털이라는 키워드, 고객 경험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변화라는 키워드가 가장 먼저 눈에 띄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특징은 이 세 가지의 정의에서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목표가 아닌 방향성을 가진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유명한 몇 가지 사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동영상 OTT 업체 넷플릭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OTT 업체인 넷플릭스는 과거에 오프라인에서 영상 DVD를 대여하는 사업을 영유하던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서 디지털 영상을 스트리밍하는 서비스로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하여 시장의 강자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경쟁자였던 블록버스터가 파산을 했고
영상 유통 시장에서 유일한 플레이어가 되었던 넷플릭스는 디지털 트랜스폼드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목표가 달성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넷플릭스는 자신들의 변화가 경쟁사와의 경쟁 관계에서 기인되고 있는 것이 아닌 디지털화 되어가고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 경험을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아직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의 일환으로 2016년에 넷플릭스의 자사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전환 완료하였고 지금도 동영상 퀄리티 최적화라든지 고객 맞춤형 영상을 추천하는 등 지속적으로 AI를 통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 도미노 피자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인 도미노 피자는 과거에 가맹점들의 서비스 품질 관리를 실패해서 미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평판이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도미노 피자는 고객의 경험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로 재구축하기 위해서 가맹점 관리를 디지털화하고 이로 인해서 중앙의 가맹점들의 통제력을 높였고요. 그리고 피자 트래커라는 것을 런칭함으로써 주문과 배송 과정을 디지털화를 이루었습니다. 그와 함께 아이폰을 통해서 모바일 채널에 주문이 가능하도록 해서 고객 경험을 크게 개선을 하였습니다. 도미노 피자 역시 디지털 트랜스폼드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과제를 수행해 나갔고 디지털 애니웨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인공지능 스피커라든지 소셜 네트워크, 메신저 등 다양한 채널에서 쉽게 주문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도미노의 애니웨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주문을 할 수 있는 여러 채널들을 옴니 채널로 엮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다양한 채널에 대한 지속적인 확장과 연계를 쉽게 하기 위한 플러그인, 플러그아웃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주문에 관련된 것들 말고도 드론 배송이라든지 식자재 물류 이동 예측이라든지 고객 상품 주문을 추천해 주는 것과 같이 로보스틱스와 AI를 접목한 과제들을 지금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스타벅스 사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도미노 피자와 마찬가지로 스타벅스 또한 급격한 외형 확장으로 인해서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성장의 정체를 겪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2008년도에 CEO로 하워드 슐츠 회장이 다시 복귀를 하게 되었고요. 하워드 슐츠 회장은 스타벅스의 앱을 중심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자신의 핵심 비즈니스인 커피 역량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모바일 채널을 통해서 고객의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시장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습니다. 시장의 변화를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라서 발굴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과제들은 실리콘밸리라든지 아니면 IT 전문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과제들을 수행해 나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국내의 스타트업과 함께 개발한 사일렌 오더 그리고 MS 애저 IoT와 함께 개발한 커피 제조 과정에 대한 표준화 트레이서블 커피라고 스타벅스에서는 부르는데요. 커피 제조에 대한 표준화 및 통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커피의 품질을 표준화시키는 작업들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달성을 했습니다. IT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꾸준히 로열티 시스템이라든지 결제 시스템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개인화 추천과 같은 시장의 변화에 맞는 디지털 역량을 지속적으로 갖추어 나가고 있는 것이 스타벅스의 현재 상황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앞서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진화해 나가는 여정입니다.
비용 절감이나 생산성 향상, 고객 경험 향상을 통해서 매출을 증대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성 아래 지속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진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는 고객사와 함께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여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고객사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여정을 함께 했는데요. 공통적으로 관측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방해 요소들이 몇 가지가 존재했습니다.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서 가장 큰 요소는 부족한 인공지능에 관련된 전문가로 인한 챌린지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의 전체를 관장을 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데이터의 흐름 관리를 하고 처리를 수행하는 데이터 엔지니어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서비스 자체를 설계하고 구현을 하는 커그니티브 아키텍트나 커그니티브 엔지니어들도 필요하고요. 인공지능 서비스 연계 개발들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나 개발자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서비스가 향후에 구축 완료된 이후에 지속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서 서비스의 레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운영 전문가들도 필요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IT 시스템 개발과는 다른 역량의 인력들을 좀 더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객사들은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조직을 하시거나 아니면 정식 조직을 발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역할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지만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들이나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는 동력들을 잃어가는 경우들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지방 대형 금융사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수행 완료한 후에 지속적으로 업무 영역을 확장을 하고 고도화를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인공지능 수행 조직을 별도로 구현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수행 조직에 계시는 분들께서 인공지능 스킬을 습득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은 하셨지만 빠르게 캐치업하는 것에는 어려워하셨었고요. 게다가 금융사의 특징상 순환보직제도 등과 같은 그들의 인사제도로 인해서 전문가 양성을 어려워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로 국내에 있는 A 보험사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관련된 전문 인력들도 부족한 것들이 있었지만 거기다 추가로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의 필수적인 기관계 연계에 대한 대응 개발에 대한 인력이 부족해서 프로젝트 진행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데이터 준비 미흡으로 인한 챌린지입니다.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무엇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고객의 업무를 실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엔진에 대한 학습 데이터를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발생하는 실제의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을 시키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인공지능 분석 모델링 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고객사가 국내 시금 서비스인데요. 이들은 ESG 경영 실현 및 향후 구매나 생산량 예측을 정교화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식사 후 잔반량을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잔반량을 분석을 하는 수행 프로젝트인데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런 데이터들은 기존에 이게 실제 데이터다라고 해서 미리 준비를 해 놓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만 장 이상의 잔반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이를 가공하고 어노테이션을 해야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기존에 관리하지 않던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그 소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비즈니스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고자 할 때 필요 데이터를 모두 이미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보유한 데이터들도 인공지능이 학습하기 위해서 가공 처리를 많이 필요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개인 취향에 따른 상품 추천을 수행하는 대화형 챗봇을 만들고자 했던 유통사의 경우에서는 상품별 데이터는 모두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전부 다 까보니 데이터의 결측치나 이상치,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데이터의 결측치나 이상치가 너무 많았고 학습에 대한 어노테이션 작업들, 취향에 대한 어노테이션 작업들이 너무 오래 걸려서 프로젝트 전체 기간의 절반 이상을 소요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모델별로 데이터셋이 다르고 데이터의 종류 및 난이도별로 가공하는 방식들이 다르기 때문에 학습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프로젝트에서 가장 고되고 오래 걸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인공지능이 너무 빨리 변한다는 점입니다. 기술이 발전되는 것은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기업이 인공지능을 도입하는데 최적의 엔진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빠른 기술의 발전은 혼란을 줍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현재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클라우드 환경을 활용한 연구 환경들이 발전됨에 따라서 새로운 알고리즘들이 발표되는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공지능 서비스를 구축한 후에 곧장 더 고성능의 알고리즘들이 발표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어요. 실제로 인공지능 콜센터를 조금 이르게 도입했던 제조사 고객은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필수 인공지능 엔진인 스피치 투 텍스트를 도입을 했는데 기존에 이제 문자 정확도가 한 70% 정도 되는 바이 LSTM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쓰는 엔진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그러니까 인공지능 서비스를 구축을 완료한 이후에 시장에서 엔드 투 엔드라는 알고리즘을 쓰고 있는 문자 정확도가 거의 90% 초반까지 나오는 알고리즘을 활용한 엔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감가상각도 다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새로운 알고리즘, 더 좋은 알고리즘이 나왔다고 해서 그 교체 비용이나 아니면 그 매몰 비용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관계로 지금 현재도 그 정확도가 낮은 인공지능 엔진을 계속 쓸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금력이 풍부한 국내 금융 지주사는 2년 주기로 인공지능 엔진을 재검토하고 교체하거나 또는 다양한 인공지능 엔진들을 실제로 써보고 적용해보는 주기를 짧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공지능 엔진을 결합하면서 최적의 기술을 찾아가기 때문에 역량이 축적되는 성과를 얻고 계시는데요. 다만 엔진을 교체할 때마다 필요한 데이터도 다르고 학습시키는 방법도 다르며 인터페이스 하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빠르게 엔진을 교체하게 되면 그만큼 성과는 높을 수밖에 없으나 교체에 대한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기술을 자주 변경하는 것은 인공지능 도입 프로젝트에서 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에 따른 비즈니스 성과 관리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인공지능 엔진들이 자사의 엔진의 모델 정확도와 처리 속도와 같은 기술 지표들은 제공을 합니다. 이 또한 중요한 지표이기는 합니다만 인공지능을 도입한 고객사의 업무, 실제 고객의 업무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가에 대한 결과 지표로 사용하기에는 그 괴리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콜센터 업무 쪽에서 적용하고 있었던 지표 쪽의 예시를 좀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안정적으로 콜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지만 특정 기간에 폭주하는 고객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두 가지 사례는 보험사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을 주로 하는 보험사인데 겨울철만 되면 또는 명절이 되면
긴급 출동 서비스 요청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또 카드사 같은 경우는 매번 카드 결제일이 다가오게 되면 선결제 요청에 대한 콜이 폭주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인공지능이 방금 말씀드렸던 긴급 출동이나 선결제 요청에 대한 고객의 콜을 완료 처리를 하는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선 전환율에 대한 정보들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게 되면 실제로 폭증하는 기간 동안 이선에서 대기해야 되는 상담사들을 얼만큼 대기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비즈니스적인 챌린지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카드사나 보험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해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완료한 이후에 실제 운영이 들어가면서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서 만들어진 지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처음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인공지능 수행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기업들은 이러한 관리 체계라든지 성과 지표의 정의를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희는 고객사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객들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미리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챌린지였던 한정된 전문 인력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고요. 실제 아키텍처,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인공지능 서비스를 도입을 하고자 할 때 그 서비스에 대한 아키텍처를 수립하기 위한 아키텍트 없이도 또는 적은 수의 아키텍트로도 최적의 아키텍처를 수립할 수 있으면 좀 한정된 전문 인력을 좀 해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적은 개발자로 직관적인 모델 배포나 형상 관리를 할 수 있다면 개발자나 실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한 업무 부담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중요한 업무 기능 이외에 인터페이스라든지 기타 부가 개발을 쉽게 해줄 수 있도록 해서 현업 인력들도 쉽게 인공지능을 실제 구현을 할 수 있다면 부족한 전문 인력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족한 학습 데이터에 대한 챌린지인데요. 수많은 곳에서 인공지능 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역할을 표준화하고 그리고 공통화시켜서 표준 관리를 해주게 하거나 노동집약적인 작업인 데이터 가공 작업을 많은 사람이 함께 투입해서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된다면 어떨까? 그리고 또 단순히 정제나 가공에 있어서 사람이 무조건 모든 걸 다 하기보다는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처리를 해준다면 단순 업무의 비중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빠른 기술의 변화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엔진과 실제 인공지능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간의 의존성을 좀 줄이고 어댑터 기능들을 이용해서 빠르게 교체할 수 있는 블럭 형태로 조합할 수 있는 구조로 플랫폼을 만든다면 그러면 진화하고 달라지는 인공지능 기술을 누구보다도 빨리 제공해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직접 비교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실제 운영 환경에서 쉽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성과 관리 체계는 서비스 구축 및 운영 과정에서 경험했던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지표와 비즈니스 성과 지표를 테일러링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같은 유즈 케이스에서 성과 관리 체계를 재활용해 드릴 수 있다면 고객이 인공지능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하는 데 있어서 결과를 측정하는 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저희는 AI를 통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하는 고객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여정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저해 요소를
저해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정된 전문가에 대한 챌린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활용 사례별로 표준 참조 아키텍처를 가상화 기술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아키텍처를 제공하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워크플로우를 로우 코드 형태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AI 서비스 빌더를 통해서 인공지능 서비스 구현의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족한 데이터를 빠르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데이터 어노테이션 플랫폼을 통합했습니다. 정형 데이터뿐만이 아니고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수집과 연계, 정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는과 동시에 인공지능을 통해서 액티브 러닝을 통해서 빠르게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고객사가 빠른 기술 변화에 무관하게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향후에 개선할 수 있도록 블럭 형태로 인공지능 엔진들을 아답터화해서 조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서비스 운영 경험으로부터 저희가 축적된 비즈니스 KPI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사가 필요로 하는 성과 측정 디멘전이나 측정치들을 미리 세팅을 해놓고 그것들을 사용자가, 고객사가 커스터마이징해서 본인들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AI 서비스 빌더와 데이터 어노테이션 플랫폼, AI 아답터, 그리고 운영 환경들을 모아서 플러그넷이라고 하는 MSP 인공지능 매니지드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빠르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변화하는 기술에 의존적이지 않으며 노하우를 보유한 운영 모니터링 환경을 통해서 고객은 더 이상 인공지능 도입의 저해 요소들로 인한 지연을 경험하지 않고 자신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여정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자 함입니다. 지속해서 개발 중인 플러그넷은 음성봇, 챗봇에 대한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내부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광고 심의에 대한 레퍼런스 아키텍처로 확장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레퍼런스 아키텍처는 확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데이터 분석 과정도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의 준비 그리고 어노테이션, 가공 이 영역뿐만 아니고 데이터 분석과 서빙 영역으로서도 확장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데이터의 엔진과 연계하고 있는 아답터들은 지금 현재 국내에 있는 이름 있는 엔진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계속적으로 추가해서 파트너십들을 강화해 나가고 내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도 늘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플랫폼 또한 저희 내부적으로 운영 인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수집해서 운영 KPI의 다양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플러그넷을 이용해서 고객사는 AI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과제들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AI 서비스 기획과 설계, AI 학습 데이터 준비, AI 서비스 구현, AI 서비스 개선 등의 엔드-투-엔드 과정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저희 플랫폼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지원을 해드리는 플랫폼이고요. 코그넷9은 이러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고객사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하는 기업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여정입니다. 이러한 끝이 없는 여정에서 많은 장애물들이 지속해서 생기게 될 겁니다. 이러한 장애물들은 많은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 경험과 운영 경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수행하고자 하시는 기업께서는 명확한 방향과 로드맵 아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여정에 집중을 하시고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 및 운영 경험이 많은 파트너사와 함께 민첩하게 인공지능 디지털 역량을 가진 생존하시는 기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